어제 있었던 트랙터들의 남태령 돌파 사건과 대통령 관저까지 가가지고 시위하고 지금은 해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집단이 또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농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 배후의 진보연대, 민노총, 진보당, 민주당이 합세가 되어서 광란에 폭동을 했는데 이러한 집단들의 실체를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들이 왜 반국가 세력인지 우리가 앞으로도 가열차게 싸워야 되고 이거 다 때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막았는데도 이 사당역 밑에 남태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트랙터들은 막 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찰 추산 4,000명, 트랙터들의 트럭에 그 다음에 여기 합세한 시민들까지 합하면 4,000명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야야야 나와 너 지금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거야?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국힘 의원들은 뭐 손도 못 써. 그러니까 남태령에서 28시간 버티다가 경찰 벽이 뚫려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까지 왔어요. SBS의 보도를 보면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 외치면서 질서 있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장에 진짜 있었던 일들을 외면을 하더라고. SBS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 트랙터가 경찰차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 이게 질서 있는 시위야? 그 다음에 민노총 조합원 2명은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질서 있는 시위입니까 이게 지금? 폭도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어제 시위에 나왔었던 트랙터들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로고를 보시면은 TYM은 구 동양물산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대북제재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제 있었던 트랙터입니다. 어제 있었던. 아니 민주주의 수호한다면서 왜 대북제재 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죠. 2019년에 임진각에 트랙터들이 수십 대가 주차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2018년에 판문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적대 행위는 그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남북 연락소를 만들겠다.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 1년 뒤에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농이 성금을 모으고 지방 도시들한테 돈을 뜯어 가지고 이런 트랙터들을 수십 대를 사놨다고. 1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에 무상으로 이 트랙터들을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미국의 유엔 제재 대상이다라는 경고에 멈춰가지고 한 1년 가까이 파주의 모처에 주차해놓은 트랙터들이 전라도로 갔다. 요게 지금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대북제재 해제 똑같이 돼 있고 이 로고 TYM이죠. TV조선의 과거의 보도인데 대북제재 해제라고 다 해놨어. 이 뭐냐면은 단순히 북한을 도와줍시다 이게 아니고 이 전농이라는 단체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굉장히 혐오하고 반미 시위의 성격을 갖는 퍼포먼스를 당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전농의 트랙터들이 이번에 시위에 나타났다라는 거. 옆에 보면은 동양으로 돼 있죠. 동양.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 트랙터 옆에 동양으로 돼 있는데 5년 전에 사진 보면 똑같이 옆에 동양으로 돼 있습니다. 트랙터 뒷면에 S200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요. 5년 전 사진 보면 모델이 똑같아.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동양이라는 로고명은 더 이상 TYM 회사가 안 쓰는 로고거든. 왜? 2019년에 그때 당시에 신종 트랙터들의 동양으로 돼 있었고 이후에는 동양물산이 TY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트랙터들은 2019년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 새거 트랙터들이란 말이야. 이거는 대북제재 위반 목록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시위에 썼다? 이거 지금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친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력 시도를 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읽히는 거거든. 자, 앞으로 여 시위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여학생들 많이 갔던데 앞으로 여 가면 이제는 카메라 다 찍힙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 미국의 제재 대상, 개인 제재 대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면 큰일 나. 근데 분명히 많이 얘기했어. CIA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의 소리에 이재명이 썸네일에 나오잖아. 대북 송금 위반자로 이화영이 최근에 2심 유죄 받았고 이재명이 관련돼 있고 기소받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에 올라와 있거든. 이재명이. 그러면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종북 종중 주사파들의 무력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국의 개인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 가면 앞으로 큰일 나 당신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극악무도한 종북 주사파들은 바뀌지 않겠지만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제 방송을 보고 마음 바꾼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본 게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2019년에 일어났었던 일을 제가 위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 지금도 보면은 전농 트랙터가 본질이 아니에요. 요 뒤에 이거를 사주한 인간들이 누구냐? 민노총, 민주당, 진보당, 진보연대인데 당시에 2019년에 전농 트랙터를 북한에 제공할 때에도 뒤에 한국 진보연대가 있었어요. 민노총, 민주당, 진보당, 진보연대가 왜 지금 총 골기해서 폭동에 가까운 짓을 벌이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동안 이 네 가지 집단을 완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거의 전멸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기에 간부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송치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민노총 와해시키고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요번에 계엄령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온갖 짓을 다 벌이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도 탄핵 시위하고. 근데 CIA 신고와
여름과 추운 겨울과 우리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보면서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구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극단적인 폭동에 가까운 행동들을 막 벌이는 겁니다. 이자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자, 한국 진보연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진보연대의 요번에 광고문을 보면은 대통령 관저 앞에 다 모여라 이런 포스터를 돌리고 그랬다고. 한국 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요번에 성명을 보면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전봉중 투쟁단의 트랙터가 대비되는 모습이다. 트랙터는 주권자 국민의 저항 의지의 중요한 상징이다. 내란숙의 앞잡이 경찰들이 버스로 길을 막는 바람에 교통을 방해하게 되었다. 힘을 합쳐 한남동까지 행진해 방빼라를 외치자. 자, 진보연대는 어떤 단체일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터를 올려보내자 그게 아니에요. 이자들이 들고 있는 워딩을 보십시오. 파주에서 진보연대와 민노총과 전농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북제재 해제를 내걸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 진보연대가 당시에 파주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렀냐면은 미국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출정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진보연대가 미국 대사관을 협박을 하고 파주까지 트랙터를 끌고 갔던 진보연대가 이번에도 나서서 대통령 파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진보연대의 대표는 공동대표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한충목이 나옵니다. 한충목이라고 하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지금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가 5년 전에 출정식에서 뭐라 얘기했냐? 이제 북미 사이의 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과연 미국과 북의 싸움으로 끝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싸움을 선포한다. 그 선봉에 오늘 농민이 섰다. 이 트랙터를 북한에 올려보내는 이 사건은요,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집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트랙터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기사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트랙터를 하사하면은 그걸 은총으로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트랙터를 올려보내면 농사를 지어서 북한 인민군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이거를 올려보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트랙터들은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쓸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랙터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적행인 거죠 이거. 그 다음에 트랙터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시의 방사포 견인 차량이에요. 이거 트랙터거든요.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전시의 방사포를 끌고 갈 수 있는 전쟁기계예요. 이게 북한에 우리가 트랙터를 준다? 그럼 북한이 전쟁 기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다 파괴가 되잖아. 길이 없어도 방사포를 쓸 수 있게 만드는데 트랙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이 무기를 썼다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전쟁 무기를 갖고 이번에 대통령한테 대들기 위해서 관저로 달려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보세요. 방사포를 끌고 다닌다니까 트랙터들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럼 요번에 이 한충목을 비롯한 진보연대 이런 자들이 트랙터를 내세워서 왜 덤볐냐면은 한충목이라는 자 최근에 10월 달에 북한이랑 내통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이 자들이 총궐기 하는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다 때려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전면에 다 나온 겁니다. 수면 아래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진보연대를 북한에 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년간 수사했다. 한충목 이 사람 북한에 부역하는 자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 자가 반발하면서 뭐라 얘기하죠? 지난달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끝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 때렸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최종전이 왔다라는 거를 서로 시그널로 읽고 있었다는 거거든. 종북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통들 이제 다 잡아가네? 민노총 간부도 최근에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고 진보연대 종북 주사파 단체도 우두머리가 압수수색 당했어. 민노총도 지금 22만 명 숫자가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무력으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와중에 계엄령이 딱 선포가 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작년에 전농 요번에 트랙터 끌고 나온 단체 여기 충남도 연맹이 작년에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요. 이 혐의가 뭐냐면은 창원 간첩단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내란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모의한 사건이 바로 창원 간첩단 사건인데 여기에 전농의 한 지부가 연루가 되었다라는 거를 캐치하고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작년에 난리였던 거죠. 보면 한충목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 발언을 보면은 미국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자.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파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이런 게 이 사람의 주요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2달 전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이자는 굉장히 심각한 종북 주사파인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야. 한충목 과거 사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을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대. 2004년부터 3년간 중국 북한 개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메가다 동상 철거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2010년에 구속이 되어서
2014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북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메가다 동산 파괴를 기도했었던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이후 공동대표였다. 좌파들이랑 앞으로 시위 나가면요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보연대의 대표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직책이 뭐냐면은 4.27 시대연구원의 원장이다. 4.27 시대연구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북한 바로알기 백문백답, 거의 이거는 이적 도서거든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책이란 말이야.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책을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단체의 원장이 한충목이다. 이자가 트랙터의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인 이정훈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자도 2021년에 기소가 돼서 지금까지도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4.27 시대연구원에 또 누가 공저자로 합류를 했냐? 최정입니다. 극악무도한 종북주사파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이자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많이 했냐면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의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사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떠벌린 이자가 공저자로 들어와 있고 공저자들이 연이어서 다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트랙터 사건의 본질은 궁지에 몰린 종북주사파들이 최후의 결전에 나선 사건이다. 요번에 민주당과 진보당과 민노총이 다 나섰죠, 그죠? 이 북한과의 연결고리인데 이재명과 김정은의 연결고리는 뭐죠? 대북송금입니다. 이재명과 김정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800만 달러 요거를 송금해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이화영이가,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최재형이가 한충목, 이 사람들은 북한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그래요. 북한을 찬양해. 한충목이도 압수수색 받고 수사받고 있어. 완전히 반미주의자. 최재형이라는 자는 몰래카메라로 설쳐가지고 최근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 그 다음에 촛불행동의 공동대표인 권호혁이랑 수시로 교류하는 자입니다. 촛불행동은 어떤 단체냐면은 모든 탄핵 시위를 다 총기에 가는 자예요. 권호혁이라는 자가 탄핵 청원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해. 그 다음에 정청래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인 김민웅은 이재명의 오른팔인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 사람도 종북스러운 사람이고, 김민석이는 어디서 소스를 얻었는지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계엄령 내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북한의 해킹 또는 종북 주사파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어떤 단서가 잡혔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입수한 김민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계엄령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려왔던 거죠.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러한 자들, 진보연대, 진보당, 민노총, 민주당, 촛불행동, 이 자들이 수개월간 준비를 하다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때리고 나서 작전들을 하나둘씩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트랙터 사건이 나왔던 거고, 요번에 아마 간을 봤을 거야. 야, 이 정도로 밀어붙이면은 경찰이 뚫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동작대교를 건너가가지고 대통령 관저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데이터를 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경찰 절대로 뚫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서 인간 바리케이트로 쳐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경찰청장이 막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줄탄핵 당했잖아. 쫄아있단 말이야. 아, 우리가 무슨 내란죄에 가담했나? 경찰이 약해진 틈을 타서 민주당이 가서 계속 흔들고 종북 좌파들이 이런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야. 거의 무정부 상태로 온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는 나라에 이런 종북 좌파들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전면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노관에서 진보당은 어떤 단체예요? 통진당의 후신이잖아. 통진당이 어떤 당이에요? 이석기 정당. 그 정당이 요번에 좌파들 다 끌고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 근처에라도 가는 사람들 앞으로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꿈꾸지 마십시오. 언론 이 한심한 자들아 정신 차려라 제발. 이 배후에 어떠한 반국가 세력이 트랙터를 끌고 어제 대통령 앞까지 진출했는지를 보도를 하라고. SBS 뭐 질서 있는 시위였다고? 당신들 같은 언론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찰차를 트랙터들이 들어올리고 막 그랬는데 무슨 질서 있는 시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자들한테 최근에 어떤 데미지를 대통령이 입히고 있었는가?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때 회원수가 22만 명 감소했어요. 야, 너네 명단 한번 보자. 이거 너 가짜네? 이거 중복이네? 다 쳐내? 의도적으로 숫자 불린 거지. 22만 명이 날라갔어 숫자가. 그 다음에 야, 이거 회원 조합비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은 세액 공제 안 해준다. 그래서 민노총의 회원이 다 나가가지고 한노총이라든가 미가맹 노조에 다 들어갔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화물연대가 파업하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 너 지금 안 하면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또 새가 약해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폭력 막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단속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 경찰들이. 그러니까 민노총이 힘이 엄청 약해진 거거든. 최근에는 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계속 밀리는 거야.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검찰총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이랑 이재명 비리 수사한다고. 감사원장 탄핵했죠. 왜? 문재인이가 사드 관련된 기밀을 중국한테 넘기다가 최근에 감사원장한테 걸렸거든.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을 해. 예산 탄핵을 해. 예산 탄핵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거, 방산 관련된 거, 드론 예산 관련된 거,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이런 거 다 깎아버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 번제랄 집단이라고 딱 규정을 찍는 거예요. 진보여대 대표, 메가더 동상 철거위원회, 국가보안법 파기하자, 북한을 100번 왔다 갔다 한 이 진보연대 대표 최근에 압수수색 당했어. 이자들도 요번에 나섰다라는 거. 여기에 또 4.27 시대 연구 원장이죠. 진보연대 대표가. 여기에 연구위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 4.27 시대 연구원의 공동저자로 들어와 있는 최재형이는 최근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 친중 범죄자 집단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 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종북 좌파들이 지금 식은땀 흘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앞에서는 선동이 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는데 제 방송도 보고 계속 진실을 알리고 팩트 체크하고 유튜버들이 계속 언론을 견제해주고 CIA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SNS에 자기 시위 나간 거 전부 다 지우고 연예인들도 지우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이게 시위가 쟤네들 생각만큼 많이 안 보이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광화문에 우리 새가 더 많으니까 야들이 이제 선택한 전략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폭동 같은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후드를 패야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와서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야 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야 공신력인 언어를 타고 더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이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싸우라고. 어제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경찰들 보고 비키라 그러고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